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들어온 속보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합참 그리고 일본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궤적을 보나 그 날아가는 방향, 탄두가 떨어진 그 위치를 봐도 ICBM 즉 화성 17형이나 아니면 화성포 18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 한미일의 기본 보도입니다. 물론 화성포 18형을 쐈던 화성포 17형을 쐈던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던 간에 그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두 번 발사한 것이 아니라 뭐 수십 차례 발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새 동맹이죠. 한미일 이 안보 수장들도 그렇게 뭐 놀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이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6,000km 이상 올라갔고 1,000km에 날아가서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니다. 즉 홋카이도 앞바다 250km 지점에 일본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이주 수역에 바로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일본 이주에 북한의 미사일이 탄착해서 거기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그걸 요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경제수역에 들어왔는데 이 경제수역은 자기들이 경계하는 해상군사 경계선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이 공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7월 10일과 7월 11일 두 번에 걸쳐서 김여정이 강력한 대남 대미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미국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까지 날렸죠. 왜? 자기들의 경제 수역에 있는 이즈라고 하는 그 바다 용공에 바로 미군 정찰기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용공 침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즈, 즉 경제수역의 상공은 미군 정찰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격추까지 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은 오전에 발사한, 즉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됐던 단거리 미사일이 됐던 중거리 미사일이 됐던 이 미사일이 바로 일본 경제수역인 이주 지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발이죠. 이것도 좀 침범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제3국의 이주 그 경제수역에도 장거리 미사일이 됐던 단거리 미사일이든 계속 발사해서 떨구면서 또 그 상공까지도 올라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수역 상공에까지도 이 미사일이 날아갔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리꽂힌 것이 바로 일본의 이즈, 즉 경제수역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뭐 일본은 자기들의 경제수역 해상에 떨어지면 요격한다든지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이 됐던 북한의 비행기가 됐던 이 지역에 오면 격추시키겠다고 강하게 반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이 지역은 공해상이기 때문에 경제수역상 자기 본토 육지에서부터 200km까지는 이것을 경제수역으로 인정한데 그 겹치는 지역은 나라들 간에 협정을 체결하고 계약을 맺고 공동 오로수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황해 서해바다죠. 중국의 황해와 우리 서해가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200km까지 본토에서 200km까지 떨어진 국해까지 나간다면 중국 앞바다까지도 훨씬 들어가죠. 또 중국 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200km 내려오게 된다면 그것은 겹치는 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 협약을 맺고 협정을 체결해서 공동 오로수역으로 하는 것이 기본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200헬이라고 하는 이거 200km까지의 그 경제 수역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것이 북한의 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바다 군사 경계 해소는 그 경계선은 해상 경계선은 바로 20km까지가 20km 육지에서 20km까지가 그것을 넘어서면 그때는 그건 용해로 간주하고 요격을 하든지 아니면 침략으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발동해서 격침시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한 미군 비행기에 노이즈나 걸린 것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자기의 용공, 자기의 용해를 침범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여정이 뭐라고 말했는지 성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김여정이 연이어 7월 10일과 7월 11일 연이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7월 10일 담화문이 바로 미국을 겨냥한 담화문이라고 한다면
7월 11일 담화문은 우리 한국을 겨냥한 담화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핵 추진 잠수함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핵탄두를 탑재하는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핵을 탑재한 이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위험천만한 미국의 도발적 군사활동을 주시한다. 조선민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 담화. 이렇게 전략 핵잠수함과 조선반도 우리 자기 나라 작전 지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핵탄두를 싣고 있다고 국방성이 장문의 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1969년 2020 간첩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1994년 북한 지역에 침입했던 자국 정찰 직승기가 어떤 비극을 맞이 그때 그 격추당했죠. 또 그리고 2003년 3월 전략 정찰기 RC-135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였다. 다 모두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기들의 뭐 200헬이 됐던 이주 경계 수역이 됐던 그 상공이 됐던 들어오게 되면 격추시키겠다고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안 하던 이런 협박까지 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제 미국의 강력한 전략 자산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개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국방성 담화문이 7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바로 이 김여정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자, 이 김여정이 7월 10일인데 조금 긴 담화문입니다.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김여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와 주권과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미군의 우려스러운 공중정탐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 그러면서 참으로 가관은 남선 괴뢰 군부 패당들이 발빠르게 미군의 엄중한 주권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우리가 그게 아니다. 이건 정상적인 봉해 상공을 비행한 거라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데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협이 저들에게 마주하고 있는 것을 감독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더욱이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열로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협박을 하고 나섰는데 만에 하나 다시 한번 이렇게 정찰기가 경제수역이 됐던 경제수역 상공이 됐던 여기에 들어온다면 격추시키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했으면 됐는데 또 왜 이렇게 11일 또 발표했을까요? 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조합의 부부장 담화 7월 11일 어제 또 했습니다. 약간 간단하게 했는데 이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도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 중불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를 부인해 나섰다. 해당 공격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인데 왜 한국이 나서냐? 왜 국방부가 나서냐? 그러는 거죠. 어제도 그러든 어제는 이제 미군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면 우리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김여정이 그렇게 북한에서 가장 꺼려하는 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북한 사람들은 한국 이름 잘 모릅니다. 뭐 가르쳐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항상 남축이든지 아니면 남조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름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저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라 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쌍괄호를 쳤습니다. 위대하신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했다 할 때 이렇게 쌍괄호를 치는데 북한에서는 아나운서가 이럴 때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앞에 소위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썼는데 국가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가 같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이렇게 쌍괄호를 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북한이 거론하는 것은 남조선이나 남축이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으로 국가 대 국가로 하기 위해서 하느냐. 북한은 절대로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괄호를 엮고 소위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하면서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뜻에서 이 쌍괄호를 열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바로 이런 걸 쓰죠. 이 북한 국어에도 나옵니다. 소위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 그러면 대응 행동이 뭘까? 북한이 다시 한번 미군의 정찰기나 뭐 군사 군용기가 자기 쪽에 이주 상공이 됐던 이주 구역이 됐던 이 경제 속에 들어온다면 격침시키든지 아니면 하겠다는 그건지 했는데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 반복되는 무단 침범 시에는 미국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물을 경무하게 될 것이다. 했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 다시 정찰기가 아직 그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다음 대응을 봐야 되겠지만 위임에 따라 우리의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 행동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것입니다.